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BS 윤나라 차장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저희 공급 지역을 보니까 한강벨트에 19만 8천호가 공급이 되고 특히 이제 강남 상부에 한 7만 5천호 정도가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도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곳인데 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집값이 더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법인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공급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뭐 수요 관리라든가 또 시중에 부동 자금이 풀리는 문제, 유동성 증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단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의 불균형이고요. 공급이 제때제때 신규 주택 공급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겠습니다. 제 취임 전에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폭 줄어들고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그 결과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집값을 자극해왔고 그것이 근저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대한경제 임소영 기자님. 그 시장님께서도 가장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 97 대책에서 그 135만 호 착공 계획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거 실패했던 뭐 유유지 개발 계획 등 뭐 이런저런 사례들을 다 포함시키고 그 정비 사업에서도 기간 단축에 구체화된 방안 같은 것들은 발표에서 다 빠져서 그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번 그 31만 호 공급이라는 그 목표 수치를 갖고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2030년까지 33만 4천 호를 착공할 수 있다는 정부와 다르게 그 서울시는 기간도 1년 더 길고 착공 수치도 정부 발표보다는 조금 적게 산정을 했는데요. 그 이 31만 호 공급 수치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예,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 직후의 절차로 들어가는 지역 구역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432개 구역이 있고요. 신통계획을 마치고 구역 지정을 앞둔 일부 구역도 있습니다. 이 두 구역의 물량을 오늘 발표한 속도대로 촉진되는 속도대로 진행을 했을 때에 서울시가 감당 가능한 숫자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31년까지 31만 가구가 계산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 상구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은 2,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가 집중이 돼 있어서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 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을 했을 때 19만 8천호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처음에 예상 가능하지 않은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요소가 개입되게 되면 물량이 조금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속도가 돈이다. 현장에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비용 분담이 적어진다는 건 분명한 이제 뭐 아주 기정사실화돼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누차 지난번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을 TF로 만들어서 구청과 시청에서 가동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서울시와 구청의 노력이 합해질 때 지금 말씀드린 물량은 성과가 완성하는 게 가능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물량을 산정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SBS 비지 윤지혜 기자님. 안녕하세요. SBS 비지 윤지혜 기자입니다.
그 수요와 공급이 한강벨트라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이 되는데요. 다만 시차가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결국 토호제 때문에 한강벨트라 하면은 강남구는 이미 규제가 돼 있지만 마포구, 성동구 혹은 뭐 광진구나 영동구, 동작구까지 아직은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자칫 규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한강벨트 중심으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니까 이쪽으로 몰리자라는 좀 패닉 바잉이라든지 이런 과열 현상이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호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정부 발표 때도 지켜보셨겠지만 정부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그 토호제 확장 지정에 대해서 확대 지정에 대해서 권한을 국토부도 가지겠다 하는 취지의 발표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럼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이석하시고. 예, 뭐 이석하기 전에 질문은 주시지 않았지만 아마 방금 전에 굉장히 그 한강버스 운행 중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 미래한강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뭐 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 그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제일 아쉬운 것은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한강버스에 타고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셨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게 저로서도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열흘 정도의 운행을 통해서 몇 번 나타났던 그런 그 기계적인 결함, 전기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한 대 운행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 직후에 그날 저녁 때 제가 한강본부장을 통해서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운항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운항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여론으로부터의 중압감이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담을 뒤로 하고 허심탄회하게 전문가로서의 그러니까 선장님이나 엔지니어들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가감없이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다면 운행을 중지하고 종합적인 정비를 하는 기간을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기간을 가지겠다는 의견을 내주신다면 그걸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아마 그 의견을 수렴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의 건의가 있었고 적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날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점검도 하고 안정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조금 한 달 정도 지연되더라도 이게 뭐 1, 2년 운행하고 말 게 아닌 이상 이번 기회에 한 달 정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운항을 탑승을 계획하시고 운항을 기대했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이나 뭐 전후 사정은 이미 한강본부장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또 그때그때마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